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아직도 모르세요? 현금 지원금 110만원을 인터넷 끝판왕에서 지원해드립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안 받으면 나만 손해!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현금 지원금에 72만원 결합 할인까지 놓치지 마세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끝판왕과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쏩니다. 혹시나 현금 사은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까지 보상한다고 하니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곳 알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555-3312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 빨리 전화하세요. 1555-3312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저는 오늘 레이커스와 샬럿의 경기 중계하고 지금 스튜디오에 와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1월 중순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트레이드 루머가 나돌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날짜 이후에 조나단 쿠민가처럼 연장 계약 맺은 일부 선수들의 트레이드가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트레이드 시장이 본격 개막됐고 현 시점 각종 루머들 또 정리를 했습니다. 루머 정리 그만해라 라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안합니다. 확정되고 나서 하는 것도 재밌지만 그 전에 또 루머로 보시는 것도 재밌으니까 루머에 지치신 분들은 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레이드 제한이 풀린 선수 역시나 쿠민가가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체 쿠민가가 얼마나 슈퍼스타길래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나. 두 가지죠. 일단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쿠민가를 대하는 그 태도 자체가 야, 이게 진짜 NBA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아마추어틱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쿠민가의 소속팀이 골든스테이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쿠민가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쿠민가는 트레이드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가 가능한 1월 15일 되자마자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를 요구합니다. 자, 샴즈가 쿠민가 트레이드에 대해서 베테랑들을 포함한 구단 운영의 핵심 인물들은 쿠민가 트레이드가 최선의 해결책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지금 쿠민가는 계속 DNP입니다. 지난 19경기 가운데 18경기 DNP, 1경기 10분 이하 출전. 네, 이미 뭐 팀의 플랜에서 배제됐어요.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우리 쿠민가를 남겨둘 수도 있다. 구라치고 있죠. 네, 그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리그 관계자들도 다 저거는 블러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뭐랄까요? 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쿠민가에 관련한 그런 일처리들이 현재까지는 굉장히 좀 유치한 감이 좀 있어요. 어쨌든 쿠민가는 다행히 많은 팀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고요. 첫 번째 팀은 세크라멘토 킹스입니다. 제일 지속적으로 링크됐던 팀이고요. 하지만 확실한 이득이 아니라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당연히 애매한 선수 영입부터 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링 몽크, 데빈 카터 이런 선수들에게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링 몽크가 포함된 트레이드 난항을 겪고 있고요. 단 키온 앨리스가 포함된다면 스탠스는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지만 자, 워리어스 팬분들 지치지 않으세요? 키온 앨리스 같은 가드들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쿠민가 내보내고 윙이나 혹은 빅이 아니라 또 가드 데려온다고? 야, 이거는 진짜 만약에 이 트레이드가 일어난다면 저는 뭐 업그레이드도 아니고 다운그레이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때마침 세크라멘토는 몽크를 내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크라멘토와의 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댈러스 매버릭스입니다. 샴즈가 보도했습니다. 쿠민가와 댈러스 사이에 상호 관심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댈러스는 뭐 시즌 접어야 할 판이죠. 대신에 어떻게 본다면 쿠퍼 플래그, 카이리 어빙과 타임라인을 맞추면서 뛸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 동시에 또 사이즈 보강도 필요로 합니다. 공격 및 운동 능력 보강을 원하는 댈러스인데 현재 뭐 AD 트레이드 루머도 AD의 손부상과는 별개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복잡한 패키지가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두 팀 트레이드가 아니라 다각딜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 팀은 레이커스입니다.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낭설이 아니었어요. 라펠린카 레이커스 단장은 쿠민가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져 있고 또 루카 돈치치를 보조할 수 있는 운동 능력이 뛰어난 그런 윙 자원 영입이 과제다. 오늘 샬럿과의 경기 보셨나요? 마일스 브리치스에게 탈탈 털렸고요. 제이크 라라비아와 루이 하치무라, 제러드 밴더빌트로는 그냥 일라 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윙이 필요한데
많은 레이커스 팬분들이 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쿠민가야? 3&D 중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구단 수뇌부의 그런 판단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구상안까지 나왔지만 복잡한 딜 구조로 난이도가 상승하고요. 또 과연 레이커스가 제러드 밴더빌트나 혹은 게이 빈센트 같은 이 만기 계약자들에게 관심이 있을지 여부도 의문이죠. 자, 스티브 커 감독이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쿠민가의 상황은 어렵다. 나도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통화했고 이야기도 나눴다. 나와 쿠민가 관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모로 스티브 커 감독은 쿠민가를 쓰지 않을 것이며 쿠민가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간의 그런 커넥션은 끝났다라는 걸 암시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쿠민가를 남겨둘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남겨두고 싶어서 남겨두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잔류시킬 수는 있어도 워리어스는 어떤 식으로든 쿠민가를 내보낼 겁니다. 자, 이제 다른 팀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인디애나 페이서스 큰손 되나? 라고 하셨는데 타이리스 할리버튼의 시즌 아웃, 마일스 터너의 이적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인디애나는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9승 32패에 그쳐 있고요. 리그 꼴찌이자 유일하게 한 자리 승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빅맨 보강을 위해서 베네딕트 메서린을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자, 메서린은 이미 견적 나왔습니다. 인디애나에서 이 메서린이 자리를 잡고 또 인디애나가 메서린에게 미래를 맡기기에는 이미 그냥 답이 나온 상태입니다. 24경기 32.2분 뛰면서 17.8득점, 오케이. 자유투도 많이 얻어내요. 그런데 어시스트가 2.2개에 불과합니다. 플레이메이킹이 아예 안 돼요. 어시스트와 실책 비율이 1대1인 선수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메서린이 이번 시즌에 건강을 증명한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한계를 오히려 드러냈습니다. 자, 현재 계약 상황은 루키 스케일이기 때문에 9.2mm인데 메서린을 미래의 코어로 보는 팀들과 거래를 할 수 있겠죠. 자, 오네카 오콩우, 인디애나가 관심 있는 선수고요. 또 댈러스의 데니얼 게포드, 클리퍼스 이비차 주바츠, 뉴올리언스의 이브 미시, 그리고 클리블랜드의 제러드 알린 등등이 현재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인디애나는 현재 마일스 터너가 떠나고 나서 제이 허프, 그리고 토니 브래들리, 이런 선수들에게 지금 오버 맡기고 있거든요. 굉장히 허약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통해서 메서린 개인적으로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레이커스입니다. 오늘 샬럿에게 대패했죠. 레이커스의 약점인 3점이 터졌고요. 레이커스의 약점인 3점 효율도 괜찮았는데 결국에는 샬럿에게 135점 실점하면서 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저는 라펠링카 단장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불안한 수비력과 부족한 윙 포지션이 약점입니다. 2026년 여름에 레이커스가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그에 앞서서 트레이드 마감일 전에도 무언가 딜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존재하죠. 왜냐하면 최근 흐름 좋지 않아요. JJ 레딕 감독의 지도력 실망스럽습니다. 루카 돈치치 수비 안 해요. 르브론 제임스 잘하지만 수비를 할 수 없습니다. 리브스 레이커스의 멍청한 결정 때문에 종아리를 또 다쳤어요. 지금 이 멤버로 플레이오프 나가잖아요. 누굴 만나도 저는 1라운드 통과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윙 자원 영입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산이 마땅치 않아요. 리브스 내보낼 겁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리치폴 르브론 에이전트 대표가 얘기했듯이 지금 리브스 팔고 자렌 잭슨 주니어 데리고 와야 된다. 딜 되면 좋죠. 그런데 리브스는 팔 일이 없을 거예요. 자산은 빈센트 밴더빌트 혹은 하치무라 이 정도인데 죄다 매력 없는 매물입니다. 자, 케빈 오코너의 보도에 따르면 허브 존스와 레이커스는 상호 관심이 있다라고 하지만 허브 존스를 뉴올리언스는 싸게 팔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굳이 픽이 없기 때문에 시즌을 망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허브 존스나 트레이 머피 3세는 너무너무 비싸게 누군가가 사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팔 거예요. 자, 그리고 동시에 미래도 함께 레이커스는 대비하고자 합니다. 2032년 1라운드 픽이 있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루카 돈치치를 영입한 이상 또 이 드래프트 픽의 가치는 또 오리무중이기도 해요. 여러 장의 하위 1라운드 픽을 확보하려는 레이커스인데 더 많은 미래 자산 확보를 통해서 새로운 드래프트 전략을 구성하고자 하고요. 혹은 멀지 않은 미래에 트레이드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자, 하지만 지금 레이커스는 1라운드 픽으로 여러 하위권 드래프트 하위 픽을 여러 장 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더 클 것 같고, 그 고민을 하지 않고 라펠링카 단장이 우리 여름에 기다릴 거야. 여름까지 기다릴 거고 2032년 1라운드 픽 죽었다 깨어났다 시즌 도중에 안 쓸 거야 라고 한다면 2026년 여름이 저는 제일 중요하고 이 2032년 1라운드 픽을 여러 장의 하위 픽으로 바꿔오는 건
후순위 과제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레이커스는 올 시즌 달리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트레이드는 필요하다. 다만 레이커스가 좀 더 멀리 거시적으로 바라본다면 트레이드는 하지 않겠죠. 자, 그리고 자모란트에 대한 업데이트된 소식도 있습니다. 슈팅 가드죠, 말 그대로 총을 좋아해서. 자, 멤피스와 자모란트 이별은 확정 수순이라고 합니다. 베를린을 따라가긴 했습니다만 이미 지금 라커룸에서는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당연히 그 중심에는 자모란트가 있고 원흉도 자모란트죠. 모란트의 시장 가치를 현재 멤피스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문의에 지금 귀를 닫은 게 아니고 귀를 열고 눈을 지금 뜨고 있어요. 모란트의 대가로 1라운드 픽과 유망주 자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될까요? 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겠지만 트레이 형 정도의 대가일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모란트를 저점 매수하고 싶어하는 구단들은 여럿 있습니다. 마이애미 히트. 네, 마이애미 히트는 이번 여름부터 모란트 영입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모란트가 최근 마이애미에 저택을 구입했다고 해요. 마이애미가 굉장히 또 부유한 도시이기도 하고 향락의 도시이기도 해서 날씨도 좋죠. 그래서 할리우드 스타들, 스포츠 스타들이 별장을 사놔요. 그래서 마이애미를 가면 그 크루즈를 타면서 마이애미의 그 슈퍼스타들의 별장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행 상품이 있습니다. 저도 다녀왔었는데 그쪽에 지금 모란트가 집을 샀고요. 자, 그리고 토론토 랩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랩터스는 이마뉴엘 퀴클리를 매물로 내놨어요. 퀴클리 진짜 돈복 하나 타고났습니다. 딱히 이렇게 뛰어난 선수라고 보기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좀 무색무취인데 연평균 35mm 가까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토론토는 지금 퀴클리를 내놓았고 모란트와 맞바꾸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자원이긴 해요. 여기에다가 토론토는 오차의 아바지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픽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미러키 벅스입니다. 미러키 벅스는 야니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뭐라도 할 심산이고 현재 트레이드 시장에서 가장 공격적인 팀이라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란트에게도 관심이 있고 또 잭 라빈에게도 현재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잭 로우가 모란트 트레이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마이애미가 모란트를 눈여겨보고 있다. 마이애미, 토론토 이 두 팀이 모란트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둘 모두 과장된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은 이 정도인데 언론에서 이만큼 부풀린다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만약에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마이애미와 토론토는 멤피스 측에 굉장히 많은 자산을 줄 생각이 없다라고도 풀이할 수 있죠. 실제로 마이애미는 모란트 영입에 있어서 유망주라든지 미래 자산을 내줄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즉 코리 키스퍼스나 CJ 맥컬럼 정도 되는 선수만 내보내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이애미의 만기 계약 자원인 시모네 폰테키오 같은 선수들, 그러니까 타일러 히로 같은 선수들은 아예 내보낼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트레이드 예상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마이애미가 모란트 받아오는 대가로 멤피스는 테리 로지어, 시모네 폰테키오, 이건 셀러리 덤프죠. 그 다음에 하이메 하케 주니어, 그나마 유망주 정도로 볼 수 있고, 그리고 2029년 1라운드 픽 스왑, 토론토와는 자모란트, 그리고 멤피스는 이마뉴엘 퀴클리와 그레이디 딕, 2026년 2라운드 픽 혹은 2028년 1라운드 픽이지만 1라운드 픽 쓸 생각 없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란트의 가치는 전혀 높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러 선수들에 대한 트레이드 루머도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자레드 맥케인, 이 친구는 틱톡 스타죠. 부상 이후에는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고 켈리 우브레 주니어, 퀸틴 그라임스 같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벤치에서도 출전 시간이 길지 않아요. 자, 그래서인지 여러 팀들이 이 맥케인 트레이드 가능 여부를 필라델피아 쪽에 문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는 현재 딱히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맥케인의 인기는 생각보다 높은 상황이고요. 패트릭 윌리엄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카고 불스가 무려 5년 90밀 계약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째 지났는데 발전은 1%도 없어요. 시카고는 당연히 내보내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돈다발을 줬지만 이 친구의 워크 에틱이라든지 향상심에 대해서 이미 실망을 했어요. 하지만 패트릭 윌리엄스에게 관심을 내비친 팀이 전무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드 계약자, 그러니까 연평균 18밀이면 당연히 미친 듯이 비싼 금액은 아니죠. MLE보다 조금 더 높으니까. 네, 그런데 이 미드 계약자 가운데는 가장 악성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냥 소위 말해서 시카고가 안고 죽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시카고 불스의 선수인 코비 화이트는 인기 폭발이죠. 일단 올 시즌 시카고 맺은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시카고 불스는 성적 향상에 관심 없고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나 혹은 몸값이 치솟을 선수를 어떤 식으로든 팔아서
미래 자산으로 바꿔오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카고는 코비 화이트로 장사할 마음이 있고요. 패트릭 윌리엄스와는 달리 많은 팀들이 화이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미네소타 같은 팀들은 볼핸들러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그런 자산이죠. 하지만 시카고가 바라는 대가가 너무 큽니다. 바로 1라운드 비보호 픽이에요. 비보호 픽으로 코비 화이트 좋은 선수지만 팔릴까요? 저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1라운드 보호 조건이 붙어있는 픽이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카고 불스는 아요 도스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코비 화이트, 니콜라 부세비치 팔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본인들의 눈높이를 어느 정도 가져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자, 그리고 클리블랜드의 디안드레 헌터입니다. 자, 디안드레 헌터도 빅 윙이고요. 그리고 이 선수를 영입하길 원하는 많은 팀들이 존재합니다. 올 시즌에 슈팅 슬럼프도 왔고 당초에 클리블랜드가 기대했던 만큼은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팀들이 꽤나 매력적인 제안을 건넸지만 클리블랜드가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안드레 헌터는 딱 1년 전이죠. 2025년 트레이드 마감일에 바로 영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클리블랜드에서 약 1년 정도 뛰었기 때문에 클리블랜드는 조금 더 디안드레 헌터를 지켜보고 싶은 그런 심산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닉 클렉스턴입니다. 브루클린 네츠의 주전 빅맨이죠. 역시나 헌터와 마찬가지로 여러 팀들이 닉 클렉스턴 영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브루클린은 뭐 마이클 포터 주니어뿐만 아니라 일단 겉으로는 닉 클렉스턴이 우리 팀의 미래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년 100밀 계약에 그리고 우상향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팀 친화적인 그런 연봉 구조예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데 일단 브루클린은 팔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클렉스턴의 백업인 데이런 샤프에 관해서도 문의가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루클린 네츠는 판매자 입장에서 마이클 포터 주니어, 데이런 샤프, 닉 클렉스턴 이런 선수들을 팔면서 만약에 매력적인 제안, 미래 자산 혹은 드래프트 픽이 풍족하게 들어온다면 저는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비차 주바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클리퍼스는 이비차 주바치를 내보낼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클리퍼스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굳이 뭐 지금 로스터를 건드릴 필요가 없고 클리퍼스는 많은 관계자들이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 지금 행보도 실제로 그렇죠. 하지만 지금 보스턴 셀틱스와 계속 링크가 있어요. 그리고 현지에서 내다보는 주바치를 영입하고자 하는 팀들의 대가는 1라운드 픽 최소 2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스턴이 이번 시즌이 갭 이어일 줄 알았는데 쉬어가는 한 해일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바치 영입하고자 1라운드 픽 최소 2장을 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주바치는 클리퍼스 유니폼을 입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쿠민가와 더불어서 트레이드 자격을 가장 최신으로 얻은 선수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조시 기디 트레이드할 가능성 없죠. 산티 알다마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지아 잭슨, 퀸틴 그라임스, 여기에 샬럿 호네츠의 트레이맨, 클리블랜드의 샘 메릴, 마이애미의 데비온 미첼, 여기 디트로이트의 폴 리드, 미네소타의 나즈 리드 2명이네요. 미러키 벅스의 라이언 롤린스, 미러키가 라이언 롤린스도 NFS, 나포세일 팔지 않는 선수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조나단 쿠민가 이렇게 10명 이상이 최근에 트레이드 자격을 얻었죠. 팀과 재계약, 그러니까 연봉 20% 인상을 포함하고 혹은 사치세를 초과한 팀일 경우에 이 선수들은 일정 기간 이후에 트레이드 제한이 해제되는데 바로 그게 어제였어요. 자, 칼시 스포츠에 따르면 트레이드가 될 선수 배당률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1위가 조나단 쿠민가 91%, 2위가 자모란트 80%, 3위가 말링 몽크 76%인데 최근 들어서 말링 몽크는 세크라멘토가 킵하기로 했다라는 루머가 있어요. 그리고 4위는 마이클 포터 주니어의 66%입니다. 자, 이상 트레이드 루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뭐 마이클 포터 주니어 또 그 이외에 뭐 앤서니 데이비스도 있고요. 많은 선수 개개인에 대한 트레이드 루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팀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다각티를 또 모색하고 있는 그런 팀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정리도 이제 20일이면 끝나요. 그리고 트레이드가 되면 누구보다 빨리 정확하게 또 분석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